반갑습니다. 네. 어제 무명, 무상, 제실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법성계 시작하는 부분. 처음 네 구절. 이 처음 네 구절은 깨달음의 경계가 뭐냐, 깨달음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법성계 처음 네 구절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는 세 번째 구절 무명, 무상, 제질체를 하고 있다. 자, 400페이지 펴십시오. 400페이지를 펴시고 다들 보고 계시죠? 무명, 무상, 제질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체가 끊어졌다. 무명, 무상, 제질체. 이제 어제는 우리가 무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무명, 무상, 제질체 이 문장에 주어가 빠져 있다 그랬죠. 주어는 법성이 주어다. 법성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체를 끊었다. 법성은 일체를 끊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국어는 국어인데 무슨 이런 황당한 말이 있나.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할 때 잠깐 설명한 게 끊는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 첫 번째 의미는 다리가 끊어졌다 할 때 쓰는 표현을 이제 다리가 두동강 났다. 예, 그럴 때 이제 끊어졌다 하는 말을 쓰고 두 번째는 이제 떨어져 나갔다. 담배를 끊었다 하면 내 몸에서 담배가 완전히 이제 나간 거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법성이 일체를 끊었다 하면 법성에서 일체가 떨어져 나갔다. 이런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면 법성에 대한 것을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표현 씁니다. 그는 일찍이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었다. 이런 말 씁니다. 여의었다, 잃었다. 비슷한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려서 어머니와 헤어졌다. 어머니와 떨어졌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죠. 요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법성은 일체를 끊었다. 법성은 일체를 여의었다. 그러면 지금 법성에는 일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게 법성은 일체를 끊었다는 말이에요. 법성에는 일체가 없다. 요 말이 어디 나오냐 하면 반야신경에 나옵니다. 똑같이 38페이지 반야신경 나오죠. 자, 반야신경도 우리 법성계도 처음에 앞부분 네 줄은 법성이라는 게 뭐냐, 법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를 이제 법성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반야신경도 똑같아요. 전반부는 공이라는 게 뭐냐. 자, 요 이야기 제가 저번에 했습니다. 법성은 원형하고 무이상이고 부동하고 본래적이다. 이 원형하고 무이상하고 부동하고 본래적인 거를 한마디로 하면 뭐다? 공이다. 두 마디로 하면 공성이다. 공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마디로 하면 공성.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공성이라는 게 뭐냐? 공이라는 것은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39페이지 첫 번째 줄 공중무색 무수상행식이 나옵니다. 공중에는 뭐가 없다? 색수상행식이 없다. 색수상행식이 뭡니까? 오온이죠. 오온. 일체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모든 법, 그치? 모든 법은
5가지로 모든 법을 5가지 그룹으로 나누면 5온. 12가지 그룹으로 나누면 12처. 18가지 그룹으로 나누면 18개. 다 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에는 무, 색, 수, 상, 행식 하면은 공중에는 오온이 없다. 공중에는 일체가 없다. 공은 아까 뭐라고 그랬지? 법성이 곧 공성이다. 그런 말 했죠. 그럼 이 말은 법성은 법성에는 오온이 없다. 오온은 일체야. 그럼 이 말은 법성계에서 하는 말, 이야기하고 똑같죠? 법성계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법성은 일체를 여의었다. 법성, 문명, 무상, 절, 일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2처, 공중에는 12처가 없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무색성양 미촉법. 이게 이제 쭉 안이비설신의 색성한 미촉법이 12처고, 그 다음에 18개죠. 안개, 내지, 무의식계. 내지라는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 일일이 다 말하기가 귀찮으니까 요거를 딱 줄여서 말할 때 뭐라고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그렇게 말하죠. 이 내지가 뭐뭐부터 뭐뭐까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안개, 내지, 무의식계 하면은 안개부터 의식계까지 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8개라는 말입니다. 18개도 없다. 어디에는? 공중에는, 법성에는 18개도 없다. 일체가 곧 18개죠. 그 다음에 뭐도 없습니까?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다. 그 다음에는 무명, 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그러니까 무명역,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 무노사진. 무명부터 노사까지 12개를 12개가 쫙 있는 걸 뭐라고 그러지, 이거를? 무명, 행식, 명색, 유익, 촉수, 애치, 유생, 노사.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12연기죠. 12연기를 일일이 다 말하기 귀찮으니까 무명부터 노사까지. 그래서 무명 내지 노사. 이게 유전문. 환멸문은 무명이 다한 거, 무명진에서부터 노사가 다한 거, 노사진까지. 12연기도 공중에는 없다. 법성에는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는 고진멸도는 뭡니까? 고진멸도. 사성제가 고진멸도잖아요. 고제, 집제, 멸제, 도제. 법성에는 사성계도 없다. 무지. 지혜도 없다. 그리고 얻을 것도 없다. 여기까지가 공중에 없는 것들이죠. 그죠? 요 이야기를 한 줄로 줄인 게 법성계의 뭡니까? 절일체. 자, 다시 400페이지. 반야신경은 옛날에 한번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하고, 요 법성에는 무명도 없고, 이름도 없고, 무명, 모양도 없고, 무상. 법성은 일체를 끊었다. 일체를 여의었다. 절일체. 법성 절일체가 반야신경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방금 전에 말한 그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 요 무명절일체라는 말을 이해하면 법성계 내용의 핵심을 이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어제는 무명에 대해서 했죠. 명, 이름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원래 법성에는 이름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어제 예를 든 것 중에 하나를 다시 이야기하면 장작을 조건으로 해서 캠프파이어, 불이 활활 타오르는 캠프파이어라는 결과가 생겼다.
장작을 인연으로 해서 캠프파이어 타오르는 그 캠프파이어가 생겼다. 이게 이제 연기죠. 장작을 인연으로 해서 캠프파이어 불이 생긴 거예요. 연기.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캠프파이어를 하니까 캠프파이어에 들어가는 나무를 장작이라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어떤 나무를 장작이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이거지. 똑같은 나무를 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무엇을 내가 손에 들고 막 휘둘러 가지고 도둑의 머리통을 후려쳐서 도둑의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흘렀다. 그러면 그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지만 그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도둑의 머리가 터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게 연기죠. 연기.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결과가 생겼다. 이게 연기입니다. 근데 생기고 난 결과를 보니 그 무엇을 우리가 요렇게 이제 사람을 때려서 피를 나게 하는 거니까, 요럴 때는 그 무엇이 몽둥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때는 이것을 장작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몽둥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목침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죠. 내가 그 무엇을 머리에 베고 잠을 잤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이거를 목침이라고 그러죠. 처음부터 목침이 아니죠. 머리에 베고 자니까 목침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름이 없어요. 어떤 이것을 인연으로 해서,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결과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뭐 말은 맞는 말 같은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이거는 컵이라고 그러죠. 누가 이거를 보고 뭐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물을 마셔서 목마름이 해결되는 현상이 발견했으니까 그때 비로소 이거를 컵이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걸 딱 보면 그냥 컵인 걸 알아요. 왜? 그냥 알아요.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우리는 경험을 하고 교육을 받았어.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물을 따라서 마시기를 수백, 수천 번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이 컵이라는 이미지, 내 머릿속에 컵 하면 떠오르는 머릿속의 이미지하고 이 뭔가가 찰떡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그냥 컵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내 눈에 보이는 이 무언가와 내 머릿속에 컵이라는 이미지가 지금 내 앞에서 찰떡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성이라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마치 얘는 원래부터 컵이었나 보다. 이것에는 이 컵이게끔 하는 뭔가가 있나 보다. 그래서 얘는 어제도 컵이었고 오늘도 컵이고 뭐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이상은 내일도 컵일 것이야. 계속 컵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컵의 본질이라고 하죠. 컵의 자성. 그런데 법성은 일체를 끊었다. 일체를 여의었다. 일체는 제법이라고 그랬지. 법이라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단어란 말이에요. 개념. 예를 들면 컵. 이게 실제 여기 있는 이 무엇하고 내 머릿속에 법의 하나인 컵하고는 끊어져 있는 거야, 원래는. 그래서 이 무언가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컵이라는 이 법의 하나, 컵의 이미지하고 이놈이 찰싹같이 붙어 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수년 동안 이걸 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여기에 물을 따라가지고 마셨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진실은 보면 이 무언가는 내 머릿속에 법, 컵과는 다른 거야. 끊어져 있는 거야. 이게 법성은 일체를 여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아, 그러면 컵이라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 생각이구나. 내가 컵 하면은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무엇이 컵이라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거는 뭐지? 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법성이에요. 어렵게 생각했거든.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이것. 근데 이건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의 컵과 이것이 1대1로 대응한다고 생각을 해요. 1대1로.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컵에는 이렇게 생긴 컵도 있고, 뭡니까? 도자기로 만든 컵도 있고, 유리컵도 있고, 안 씻어가지고 커피 떼자국이 그냥 시커멓게 묻어있는 컵도 있고, 와인잔 같이 생긴 컵도 있고, 쇠로 만든 컵도 있고, 먼지가 잔뜩 낀 컵도 있고, 작은 컵도 있고, 큰 컵도 있고, 다 컵이요. 1대1로 대응이 안 돼요, 현실에서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내 머릿속에 있는 법과 현실에 있는 그 무엇이 1대1로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이름에 대응하는 그 무엇이 현실에 존재 안 해요. 그죠? 우리는 이게 컵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도 컵에는 현실의 컵은 무지무지하게 많은 컵들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를 다 1대1로 내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현실에는 컵이 없는 거예요. 이 우리가 현실이라고 말할 때 요거를 좀 더 불교적으로 말하면 제법의 실상, 제법의 실제 모습, 줄여서 제법 실상. 그 제법 실상은 연기하는 모습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연기 실상,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일체는 우리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 뭐 이름, 이런 게 일체입니다. 그래서 법성은 요 모든 제법의 실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성은 내 머릿속에 어떤 이름들, 개념들하고는 별개야. 이게 무명무상 절일체가 의미하는 바다. 절일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번역에서는 절일체를 일체 분별 끊었으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분별이라는 말을 추가해 가지고 의미를 좀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무상, 오늘 이제 무상 이야기를 하는데 무상 이야기를 합시다. 상이 없다, 모양이 없다. 아까 제가 이제 우리 머릿속에 컵과 현실의 컵이 1대1로 대응하는 게 사실은 아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다. 왜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느냐? 예를 들면 젊은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해가지고 처음에 연애를 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지 애인밖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다른 여자들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오로지 내 눈에는 내 여자친구만 눈에 들어와. 그지? 왜냐하면은 내 여자친구가 너무 좋으니까 다른 여자들은 눈에 안 들어와. 그러면은 다른 여자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가요? 아니죠. 존재하죠. 그거 내 눈에 안 보입니까? 보이죠. 보이는데 내가 관심이 없어. 그냥 나무랑 그 여자랑 다를 게 없어. 다른 여자랑. 언제?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우리가 평소에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요 뭔가를 보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이거를 보면 컵이야. 다른 것들은 컵이 아니야. 요것만 컵이야. 예,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래 우리가. 이걸 우리는 이제 무명이라고 그러죠. 무명이 눈에 콱 씌어가지고 이거를 보는 순간 다른 것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요것만 컵이야 그냥.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1대1로 뭔가 대응을 해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컵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 컵을 볼 때 우리는 보통 컵하면 머릿속에서 그리는 모양이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리는 모양. 이거 말고 실제로 컵을 보면 이 컵을 이렇게 보면 요렇게 보면 내 눈에는 직사각형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요렇게 보면 직사각형이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원형으로 생겼어요. 모양이 다르죠? 이거를 내가 이 컵을 저기 치병 앞에 놔두고 여기서 보면 컵은 어떻게 보일까요? 한 점 하얀색 점으로 보일락 말락 하겠죠. 그죠? 그럼 요거를 내 눈 바로 앞에다 두고 이렇게 보면 흰색 벽이지 그냥. 다른 건 안 보이고. 컵인데 내가 어디서 보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요. 그러면 이 컵이 고유한 자기 모양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여기서 내가 보는 거하고 여기서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컵의 모양, 일정한 모양,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그 모양, 이 현실의 컵에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법성은 무상이다. 법성은 상이 없다는 말이에요. 상이, 이게 이런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을 다 가질 수 있다는 말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 이야기를 우리 이제 모양을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쫙 움직이는 걸 놓고 볼 때 나는 여기에 가만히 있고 지금 내 앞에서 저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어떤 사람이 스타렉스 차를 몰고 100km로 샥 달려간다. 그럼 내가 보기에는 스타렉스가 나에게 가까이 왔다가 좀 지나서는 나에게서 멀어진다. 움직이는 게 다르죠. 저쪽에서 요렇게는 가까이 다가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멀어지는 거고, 모양이 달라. 그죠?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그 스타렉스에 같이 타고 있다. 그러면은 스타렉스가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다가왔다가 멀어지는 모양인데,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도 가까이 다가왔다가 멀어지는가요? 그게 아니죠. 모양이 다르죠.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양이, 움직임 자체도 다가온다, 멀어진다, 정지해 있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특정하게 어떤 고정된 올라감, 고정된 내려감,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올라가는 건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데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신호에 걸려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차가 이제 나는 신호를 봐야 되는데 딴 생각하니까 신호를 안 본 거야. 옆에 차가 앞으로 슬슬 가. 순간적으로 내가 깜짝 놀란 거야. 내가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었네? 왜냐? 옆에 차가 앞으로 슬슬 가면 나는 순간적으로 내 차가 뒤로 가는 걸로 느껴져요. 그죠? 경험해봤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신호 대기하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었네 해서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막 밟는다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도.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건 뭐야. 이제 신호 바뀌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옆에 차는 앞으로 가는데 내 눈에 보기에는 옆에 차는 가만히 있고 내 차가 뒤로 가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상대적인 거죠. 앞으로 간다라는 움직임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다 앞으로 간다. 모든 존재에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앞으로 간다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상이 없다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뭐 경전이라든가 조사어록에 보면은 번뇌가 열반이요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다. 이런 말을 막 합니다.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중생은 중생이라는 고정된 어떤 상, 모습, 부처는 부처의 고정된 상, 모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현재 이 모습 이대로가 중생이고 부처인 거예요. 우리의 이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요 내 눈에 보고 듣는 현실은 그냥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거를 중생의 마인드로 보면 중생이고 부처의 마인드로 보면 부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모습이 없어요. 뭐가? 법성이 정해진 모습이 없어요. 그럼 법성이 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게 다 쉽게 말하면 법성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건 일체.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것이다라고 가르칠 수도 없지만 왜냐? 특정한 모양이 없으니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것이 그냥 극락정토고 이게 화장세계고 뭐 이게 말하자면 법성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눈에 뭐가 씌워가지고 여기에 이름을 부여하고 특정한 모양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무상의 의미는 그런 거다. 그래가지고 뭐 이래 조사어록에서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고 번뇌가 열반이고 뭐 이제 번뇌와 열반이 다르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반야신경에서의 그 절일체가 반야신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 그런 이야기 좀 하고 무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내일은 육조 단경에서는 그러면 절일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이런 이야기하고 정지소지 비여경까지 하고 내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